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선초도 이번에 5회 6회 아니겠습니까? 다 봤어요. 강희지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취업 준비생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테이블에 와가지고 맥주를 한 잔 먹었어요. 옆에 있는 시계 뭘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가져가는 장면이 보이진 않아. 정황상 피해자가 있었다가 시계가 없어진 사이에 껴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럼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 강희지 변호사님이 열혈한 정의감을 발휘하셔가지고 정의감이라고 말도 하지 마.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엄청 먹고 결국은 CCTV 따봤더니 걔가 맞더라. 근데 걔가 맞더라의 의미는 굉장히 중의적인데, 물건을 가방에 담아서 가져간 사람이 그 사람이 맞더라는 거지,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지 변호사님 그 영상 하나로 이미 머릿속에서 의뢰인이 유죄임을 확고하게 확정을 짓고 경찰관 앞에서 자백을 시켰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변호사의 생각은 아니고요. 누나로서 굉장히 위험하신 누나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의입니다. 내가 써버려야지, 내가 가져버려야지, 그런 의사로 가져가야지만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영상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찍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놓여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 내가 소유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지 않고 주인 찾아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져갑니다. 특히나 이 사람은 절도전과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 혐의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 사건인데 의뢰인을 데리고 자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이 시계가 있어야 돼. 내가 시계를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이 통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혐의 없음이 많이 나옵니다. 시계가 없어. 시기가 없어. 강희지 변호사님은 좋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함부로 평가를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사건. 부모님이 뭐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거짓말했다고 몰랐다고 했는데, 배문정 변호사가 관리의 법적 책임을 말했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가요? 민법 755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배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줘. 능력이 없어. 얘들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지 뭐 훈육을 잘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인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중한 형과 비슷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를 가르는 기준 나이는 만 14세예요. 대부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14세가 안 됐으면 소년보호 사건으로는 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배문정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아예 영역이 달라. 행위 하나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적인 영역의 책임인 거고, 형사적인 영역의 책임은 학부모들이 질 건 없을 거고, 아이들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는 있겠다. 김영민 의뢰, 클럽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웨이터를 폭행했는데 DJ는 신고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안인데, 현실성이 좀 떨어졌던 게, 부당해고를 당하면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일할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거기서 일하기만 하면 되지, 그동안 일하지 못함으로 인한 급여라던가 이런 거를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서, 굳이 그게 된다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주세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게, 드라마가 이제 고증이 잘 됐다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고민이 많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근로자가 맞냐, 근로자성이 있냐. 대부분의 진짜 근로관계 감독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맞아요. 네.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 프리랜서로 인정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어떻게 봤어요, 드라마? 재밌었어요? 재밌더라. 변호사 업계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팩트가 꽝 온다던가 그런 거 좀 덜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드라마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종석과 문가영의 러브라인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 재밌어서 보는데, 변호사 시각으로 보니까 몰입감이나 이런 거 깨지고, 연기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하다 보니 몰입감이 좀 깨진다. 송재성 변호사님이 옛날에 연기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촬영 여기까지. 배우들의 연기력을 하찮게 평가하는 걸 보고 참 기가 찹니다. 참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 느낀 그대로를 한번
한번 그 배우들에게 나는 연기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연기력이 여기 막 그렇게 막 소름 돋치도록 뭐 이렇게 뛰어나다 송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은 변호사 옷을 벗고 연기자로서 변호사 오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오늘 촬영 지금 여기까지 이걸 하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